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보면 6.25 전쟁 이후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정신은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치는 셧다운됐고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집권 세력이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갇혀 수구적 형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 차원의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나면 법치와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특유의 일탈된 집단 사고를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질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정치가 있어야 할 국회에 정치가 없고 정치 중류의 생명인 사법행정에는 정권 편향의 정치 과잉이 넘쳐나면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국정논단을 넘는 국정 파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합니다. 비상식과 야만의 정치가 아닌 집권당으로서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나와 최고의 이유를 경고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환자 수는 늘어나는데 병상도 의사도 백신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도 문제이지만 민생 경제 현장이 매우 심각합니다. 대출로 버텨오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제 장사를 포기하면서 상가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3단계를 해야 할 상황까지 임박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생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100% 몰두해도 모자란 상황에도 이 정권은 권력 강화를 위한 날치기 입법과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국력을 낭비해 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3월 자영업 대책을 말했고 8월에는 백신 준비, 9월에는 전국민 자가진단 키트, 10월에 의료인 수급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12월 현재 해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자랑하던 K방역이 신기루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코로나 문제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부가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 생존권 수호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 5분 축하드립니다. 권력의 역할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내고 경자오적으로 두고 가문의 명예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추미애 장관도 축하드립니다.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축하드립니다.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제압했습니다. 아마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시다가 징계 양정도 손을 댈 수 없고 나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법적 책임으로부터도 좀 멀어진 것도 축하드립니다. 더구나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정권과 관계된 이런 모든 사건들의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로 가지고 가고
퇴임 이후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질문에는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정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 인면수심의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권은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이 정권이 끝나고도 아마 수백 년간 사례로 이름이 두고두고 오르내릴 이런 일을 축하드립니다. 추미애 장관께 한 가지 충고만 드리겠습니다. 공명정대라는 말은 추미애 장관이 쓰기에는 너무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육사 시인의 절정과 정호성 시인의 시를 언급하셨던데 이 두 시인의 고결한 시심을 훼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 붙인 것은 너무 심했습니다. 절정은 이 정권 광기의 절정이었고 산산조각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추미애 인격의 산산조각이었음을 국민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단순히 권력의 피해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될 최전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새벽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는 외국의 많은 접종 사례를 충분히 모니터링한 다음에 물량은 충분히 확보하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여유 있게 천천히 대처하는 것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가 백신 도입은 미 FT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선진국이 접종하는 것을 보고 안전성을 따져서 천천히 한다고 하다가 왜 선진국이 승인도 하지 않은 면역률이 낮은 이런 백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실험하려고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이 4억 5천만 원짜리 쇼에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화성동탄 임대주택 방문 행사에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또 아늑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사 직전에 4,300만 원을 들여서 거짓만 수리한 채 다른 모든 집들도 그처럼 아늑한 것으로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대통령님, 탁현민 PD의 연출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하자는 대로 다 하지 마시고 조금 챙겨보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검찰총장 임기제를 권력으로 깨부수고 검찰을 권력의 수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결과의 정당성도 모두 상실한 대통령의 판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이자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해온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특별히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을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두 분이 권력 사유화를 향한 환상적인 플레이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 제거로 대한민국은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가 문재인 정권의 야욕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보호했던 2013년의 윤석열과 찍어내지 못해 안달이 난 2020년의 윤석열의 공통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그 수사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친문 세력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이 권력을 계속 사유한다면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역사는 파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불 10년,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권력에 취한 오만은 국민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사유화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유화를 꿈꾸는 문재인 정권의 야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방역 정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백신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정부 여당이 백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는커녕 분노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여당의 서리건 발표로 국민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박능후 장관은 백신 확보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내 접종은 외국의 부작용 사례를 보면서 신중히 하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내년 3월 이전 백신 접종을 주장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년 1분기 백신 도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4월이나 5월 중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확실한 백신 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이 있다면 접종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왜 정부 여당의 입마다 다른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 방역을 넘어서 백신 정치를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미 계약을 완료한 아스트라제네카를 내년 상반기, 이르면 3월 중 국내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추락하는 지지율과 다가오는 내년 선거를 고려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불안전한 임상실험 결과로 내년 중반기에나 미국 FDA 승인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제조국인 영국에서조차도 접종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FDA가 인정을 못하는 백신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식약처 허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백신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백신 확보를 위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외국의 경우 국민들께 백신 구입 현황 등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국회에서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복지부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구입 현황, 구입 시기 공개뿐만 아니라 콜드체인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접종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신 구매 외교단 구성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백신 구매를 위해서 모든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기입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백신 확보 실패를 인정하고 직접 백신 구매단의 단장을 맡아서 백신 구매를 위한 외교 현장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있어야 할 것은 임대주택 홍보쇼 자리가 아니라 백신 구매 현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 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의 즉각적인 구성을 재차 요구합니다. 정부 중심 방역 시스템으로는 확진자 수 급증, 병상 부족, 위중증 환자 증가 등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를 즉각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코로나 초창기 방역 실패로 지탄받던 일본과 비교해서 100만 명당 하루 확진자 수를 비교할 때 우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을 감추려는 정치 과잉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자랑하고 싶은 K-방역이 자칫 킬 방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연일 1000명을 오르내리는 신규 확진자 급증에 또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한다는 정부 발표에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무백신 국가가 되지는 않을지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은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국가 역량을 코로나 방역에 쏟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또 여당은 정치 행보쇼를 멈추고 앞서 제안한 세 가지를 수용하고 즉각 방역 정상화를 위한 행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추미애 장관 뒤에만 숨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참 비겁합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고 다 추미애가 한 일이다. 추미애만 나쁜 사람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버렸습니다. 본인이 강조했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데 재량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집행권자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감찰 절차가 검찰청법 8조 등을 위반했고 징계의 구성도 전혀 공정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어찌 적법하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 총장을 징계하고 싶었다면 문 대통령이 나서서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진영의 불리한 어젠다도 설득하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당시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대에 그런 자세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찍어내려 했던 것은 문 대통령 본인입니다. 임명권자가 비겁하게 차도살인하면서 내 손은 깨끗하다 국민들께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시대에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장본인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나 대신 손에 피를 묻혀줘서 감사하다는 것이 진짜 속마음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모두 추 장관에게 떠넘기고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우겨댈 것이 뻔합니다. 참으로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방역 실패는 신천지와 보수 집회 탓으로 떠넘기고 부동산 실패는 전 정권과 투기 세력 탓으로 떠넘기고 경제 실패는 코로나와 기업 탓으로 떠넘기고 윤석열 찍어내기는 추미애 탓으로 떠넘기는 대통령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더 이상 부하들 뒤에 숨어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도 유명무실하고 누구 하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면 무엇합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정비하고 종합대책을 세워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하루빨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이미 3번에 걸쳐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종합대책 한 번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반 진료체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둘째, 단계별 환자 발생 시 병상 확보 계획을 내놓기 바랍니다. 에크모 시설, 중환자 병상, 일반 중환자 병상,
음압 격리병상, 일반병상, 요양병원 치료병상 등 각각 몇 개가 필요한지 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구체적 계획을 국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대책 등을 하루빨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 인력이 무척 부족합니다. 만일 의료진이 감염됐을 시에 보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다. 어떤 의료인이 이러한 보상에 대한 계획조차 없는데 봉사하고 싶겠습니까? 현 제도는 사후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사후 피해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료진 감염에 대한 보상 체계를 재정비해서 의료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넷째, 코로나19 격리 전담 병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일부분 코로나 전용 병상으로 각출하듯이 하는 행정행위는 무용지물입니다. 공기중 전파와 공조 시스템에 의해 확산되기 때문에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정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아예 병원 통째로 전담 병원화해야 합니다. 즉 코호트 격리 병원처럼 확보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인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대책을 빨리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2015년 6월 메르스 확진자가 172명 되었을 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제 기준 1일 코로나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누적 사망자는 총 612명에 달합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슈퍼 전파자라 해도 무방한 것인가요? 메르스 확진자가 25명 됐을 때 문재인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아 메르스 대응을 주도했던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메르스 방역은 실패한 사례인데 코로나 전국을 타개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감염병 방역 실패를 맛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권덕철 후보자가 과연 잘해왔을까요? 메르스 이듬해 정부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전국 5곳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한 곳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현재 코로나 확산 시기에 5년 전 중증 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100대 핵심 과제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4월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보건당국의 감염병 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9월에 수립된 국가 방역체계 개편 방안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간에 권덕철 후보자는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 요직을 거치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공을 거둔 게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의 핵심은 충분한 백신 확보와 접종 시기 확정으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무증상자 및 감염 경로 불명자 증가에 따라 검사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의대생 국시 기회를 지금이라도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핵심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를 찾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문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권덕철 후보자는 실패에 너무 익숙합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수처 설치에 검찰총장 징계까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나니 마음이 놓이십니까? 지은 죄를 다 덮었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삼으면 검찰 개혁이 완성됩니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여주지청장이던 윤 총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자 당시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물먹이고 밀어내고 당장 속이 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이 불편해졌다며 국민은 역사를 바꾸는 주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민심의 바다가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뒤집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통령은 임대료 제한을 언급했고 같은 날 여당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가슴만 있지 냉철한 머리는 실종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말라고 하거나 의무적으로 삭감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료는 개인의 재산권입니다. 함부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의 대혼란을 보듯 즉흥적이고 선심성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임대인 형태는 다양하며 임대료로 근근히 살아가는 생계연도 있습니다. 보편 타당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국민은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국민을 임대인, 임차인으로 편가르기 하지 마십시오. 나라 망치는 길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와 정치 탓에 코로나 백신 접종도 못한 채 1년여, 앞으로도 1년 이상 고통을 감내해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염치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모든 고위 공직자들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매달 따박따박 월급 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아우성치는데 우리 월급부터 삭감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원 후 지금까지 세비 3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멈춤, 법치주의 멈춤, 민주주의 멈춤이 아니라 코로나 멈춤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15일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채 반년이 넘게 방치된 가슴 아픈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2018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가로막혀서 월 24만 원의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자들이 폐지를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도 공약사항이었으나 주거급여 부양자 의무만 폐지되고 의료, 생계급여 여부는 여전히 이 조항이 살아있습니다. 돌아가신 60대 여성은 2005년에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후 10년이 넘게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되면서 병원조차 방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체납된 금액이 한 500여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분의 죽음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사회적 비극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집권 여당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법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밀어붙여가면서 통과시키는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제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약자들을 위해 정말 시급한 법, 이런 것들을 공수처, 선거법, 임대차 3법처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만 골라서 꼭 해내고야만은 오기의 정치, 야만의 정치, 이제 그것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멈춤이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쇼만 하는 정치, 그럴싸한 사진만 남기는 정치, 국민이 낸 혈세를 자기들 쌈짓돈처럼 펑펑 써대는 세금 낭비 정치도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오늘 뉴스를 보니 서울의 강북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 8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잠만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에 국민들의 한심과 분노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통령이 방문한 동탄 임대주택 방문쇼에 소요된 행사 비용이 4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쇼하는 정치 2번만 참으시면 서울 강북 아파트 한 채가 확보됩니다. 이 쇼하는 정치 한 번의 비용은 방배동 60대 여성처럼 장기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데 쓴다면 80여 명을 구제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를 판에 4천여만 원의 리모델링을 통해 또 대통령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런 쇼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가뜩이나 망가진 시장에 이념적 정책들을 실험 삼아 내놓을까 걱정했더니 이분 정책 실험에 쇼잉까지 하실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됩니다. 멈춰주십시오. 임대료 멈춤 이런 것보다 세금 낭비 멈춤, 쇼잉 멈춤부터 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정책 실패로 국민의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진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책임자들의 월급, 세비 멈춤부터 하시는 고통 분담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피와 땀을 갈취해가는 세금, 증세부터 멈추어 주십시오. 네, 지난 화요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진실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를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정당의 변화는 곧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젊은 당, 활기찬 당이 되었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도 유례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사상 최초로 발족한 당내 청년당인 청년의 힘은 국민의힘 혁신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고 다음 세대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청년 정치 혁신 패키지 3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우선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법안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일정 비율 추천하는 정당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로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25세로 설정한 해당 규정을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청년 세대의 참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는 정당이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여성 청년을 추천한 경우에는 청년을 추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담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힘은 국민의힘의 젊은 심장이 되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 발판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마주하는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허한 선언에 멈추지 않고
범합 및 조례 발의를 통해서 청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파이팅 넘치는 액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형 참사가 벌어진 날입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검찰총장 징계추진위원회로 전락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잘 짜여진 막장 드라마의 총괄 기획자였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침묵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막장 드라마의 조연에 불과했던 그 참상이 고스란히 밝혀졌습니다. 어제 이 참사를 지켜보면서 가장 참담했던 건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며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파국으로 향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174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 의원 어느 누구 하나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된다. 즉,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 며칠 전 우리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대국민 사과문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난 전철을 또 밟아서야 되겠습니까? 집권당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이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노란불을 밝히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소신, 기권 버튼을 누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용기를 더불어민주당 어느 누군가의 목소리로, 소신 있는 의원의 목소리로 이어질 때만이 이 민주주의 파괴, 폭주 기관차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스터 선샤인이 가식을 넘어 사기로 향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검찰 개혁의 끝을 선언하면서 과천의 무법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안을 제거하는 순간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과의 1대1 싸움에 몰입했습니다. 대통령에 걸맞지 않는 사고와 급으로 스스로를 윤석열과 동급이 되기를 자처하셨으니 국민의힘은 참으로 팝콘각입니다. 누가 이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가식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사기라는 제논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미스터 선샤인을 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기대했던 미스터 선샤인은 햇살은커녕 고통만을 수반한 미스터 스모그로 변질되었습니다. 독립을 외쳤으나 영원한 토착 매국노 윤미향은 고작 엄중 경고 한마디로 덮고 넘어갑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의 여성 인권과 그 잘난 반일 역사의식은 결국 위안부 파리범 윤미향에 대한 대처의식으로 그 충분히 망국적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정의를 외치셨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유치하게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 하나 제대로 이기지도 못한 채 하급자 멱살잡이만 수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말 안 듣는 자기 부하를 차세대 야권 후보 1위로 만들고 앉아있으니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게 저걸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공정도 거창하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 문준용 귀걸이 증명사진 황제 취업은 물론 최측근 조국 아들딸 황제 입시, 이상직 아들딸 이스타항공 황제 경영 등으로 이미 민주화 신기득권 귀족이 아닌 국민들은 뭣도 아닌 가재,
붕어로 전락하였음을 온몸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집 마련 꿈은 또 어떻습니까?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미친 전 월세로부터 서민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면서 부동산 문제 안심하라고 외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자신감은 알고 보니 가짜 임대 아파트 퍼포먼스에 불과했음을 며칠 전 우리가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어디 갔습니까?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햇살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갈등, 분열, 패거리 기득권 챙기기 등의 사기로 얼룩진 스모그만 가득하니 대한민국 국군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각성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만 정신 차리시고 양심만 회복하십시오. 그만 사기치시고 코로나 시국 속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삶을 가만히 정신으로 반성하고 성찰하십시오.